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고요. 앞서서 이번 주 내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오펙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펙 총회가 열린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요 지표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PMI 발표 결과 또한 저희 신세계 방송 통해서 함께 참고 내용 전달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아주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펙 총회로 이분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오늘 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펙 회의 결과 또 증산에 합의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정확한 증산량이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저도 역시 마켓워치를 비롯해서 로이터 속보까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실시간 속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알찬 소식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2시간 집중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고 오늘장 앞서서 크루드를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오펙 총회가 참 관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제 빅 이벤트와 함께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님들이 오늘 신세계를 찾아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들은요, 두 분의 마스터님이 우리 신세계를 찾아오셨습니다. 절제 마스터와 링컨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마스터님들이 오셔서 궁금하시기도 하고 정말 반가우실 것도 같은데요. 자, 먼저 제 왼쪽에 계시는 절제 마스터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링컨 팀에서 닉네임 절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앞으로 매매 점검 포인트도 좀 점검해보고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도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절제 마스터님은 또 시황에 특화된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먼저 알고 매매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링컨 마스터님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링컨 트레이딩 팀의 대표 김용환입니다. 제가 온라인상으로 많은 회원분들을 만나 뵙다가 이렇게 TV 방송에서 만나게 뵙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 차트 분석, 시향적인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과 기술 분석을 주로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예. 차트에서는 시향이 항상 선반영되어 있고 매매자들의 심리가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앞으로 확실한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와 그리고 해외 선물 특성상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전의 매매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두 분의 마스터님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은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간에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오늘 S&P 500부터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어제장의 선물 지수에서도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2765.75포인트로 0.5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부근 상승하면서 7267.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전일장의 반등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1.17달러 초반대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1.17300달러로 0.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1270달러 그리고 1269달러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1269.9달러 선인 0.0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의 중요한 크루드오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이미 2% 넘는 강한 상승으로 67달러 다시 한번 회복이 됨과 동시에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됩니다. 67.40달러 선으로 2.4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펙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단 차트에 있어서는 크루드오일이 2% 넘는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자, 어제장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67달러를 단숨에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펙이 산유량 증산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아무래도 오펙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지만 이제 정확한 증산량에 대해서도 아까 오프닝 인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소식은요. 미국의 35개 대형 은행들이 연준의 1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 금융기관이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네, 현지 시각 21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연준이 이날 발표한 1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35개 대형 은행 지주 회사들이 모두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연일 내림세를 겪으면서 40년 내 이 최장기간 하락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이 마켓 데이터 그룹에 따르면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한 경우는 지난 1978년 2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은 낙관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장애물이 산적해 있어서 이 주가는 생각만큼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CNBC 등에 따르면 이 골드만삭스의 한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는 성장 중이고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서 2019년까지는 주가도 오를 것이라면서도 이 긴축 통화 정책과 또 국제 수익률 곡선 평탄화 그리고 무역 갈등 고조와 또 미국 중간 선거 등으로 주가의 상승 잠재력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유로존 내 1년의 경제적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역 갈등이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로 지역은 작년 잠재적 수준 이상의 경기 확장을 누렸지만 이 모멘텀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IMF는 내달 경기 전망치를 기존보다 다소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유로존의 성장세를 계속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는 전날 이탈리아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지만 이탈리아가 이 유로존에 계속 남을 것이라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달러는 역시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화 소식인데요. 영국 영란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 소식에 상승폭 확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유로존의 6월 합성 PMI 예비치가 54.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6월 제조 PMI 예비치는 55.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란은행이 오는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무라증권이 22일 현지 시각 진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무라는 전날 영란은행이 발표한 성명은 의도적인 것이었다면서 시장이 8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은 50% 이상으로 이 가격에 반영하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에도 안전자산 선호와 또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의 긴축 기대에 꿋꿋이 버티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유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우디 석유 장관은 압도적인 다수가 100만 배럴을 증산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외신 쪽의 속보들 속에서도 뭐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100만 배럴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대다수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은 오펙의 100만 배럴 증산 논의 중이라고 역시나 나이지리아 측도 함께 100만 배럴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오펙에 관련된 회의 때문에 오늘 석유에 관련, 원유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들 각 이슈별로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들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연준 쪽과 그리고 파운드와 그리고 엔과 그리고 사우디 석유 장관을 비롯한 오펙 쪽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FCC 이슈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 전쟁발 경기 둔화 우려에 하방 압력을 지속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강보합권입니다. 2767.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이슈에 반등하면서 달러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전일장의 반등과 오늘장의 추가적으로 반등 이어가면서 1.17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추세적으로 더욱더 추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8월물이고요. 오펙 원유 증산에 잠정 합의가 된 상황이고, 하지만 불확실성이 급상승하면서 현재는 67달러 후반대까지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90%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무역 긴장과 지표 부진에 달러가 하락하면서 골드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쪽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의 맞선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황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과 차트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두 분의 맞선님 오늘 첫날이시기 때문에 판넬 준비되셨죠? 네, 판넬로 먼저 의견을 표해 주시고 이후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단기적인 전략을 표해 주셔도 되고 또는 장기적인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S&P 50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지수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확인하셔서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시황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강점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망을 먼저 들어주신 절제마스터님 시황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지금 무역 전쟁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역 전쟁에 관한 이 핫 이슈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역 전쟁에 대한 마무리 단계가 7월 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 7월 6일까지에 대해서 여러 지수들이나 상품들이 혼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 굉장히 매매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이런 좀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요. 먼저 빅 이벤트를 좀 살펴보자면 지난주 수요일에 연준 회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 날도 ECB 정책의 회의에 대한 유로존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청자들이 다 알다시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었는데 올해 과연 이것이 몇 번이 이어질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더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지가 앞으로 관건의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지표 발표가 조금은 잘 나오지 않으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93.2불 정도까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96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화 상품 내지 골드, 유로, 파운드 이런 모든 상품들이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어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매도 추세로 이어질지는 오늘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건이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오페크 정례 회의죠. 네. 아무래도 이 오페크 정례 회의에 관해서 과연 증산은 할 것인데 얼마만큼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30만 배럴인지 60만 배럴인지 잠정적인 합의 결과가 나와 있지만 100만 배 지금 배럴 정도를 아무래도 증산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의 결과로 지금 오늘 크루드 오일이 벌써 3.3% 정도를 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게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이 즐거운 금요일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관건이실 것 같은데요. 68불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68불까지는 진행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68불이 과연 강한 돌파를 이룰지 68불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갭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한번 눌림 이후에 96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지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네네.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시청자 트레이더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지수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지금 학습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지수가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전일 시황을 좀 살펴보면 아마존 이베이에 관해서 주가 폭락이 이어졌었습니다. 개별적인 섹터의 종목인데 네. 이렇게 깊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주가의 하락을 견인하는 이유가 지수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장세의 접근을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수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과연 노파심과 우려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기대 심리나 자기의 희망상을 반영하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조금 이 시황의 흐름보다는 그날 데일리 트레이더들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기의 기대 심리 차트에 반응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관한 부분에서 좀 관망을 드렸고요. 과연 그러면 나스닥이 항상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 가고 있고 다우지수는 또 9일 연속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종목별로 섹터군이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금 관망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네. 지수에 관해서는 특히나 오늘 금요일 10시 45분에 지금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PMI 지수인데 네. 그 부분까지 지켜보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S&P와 나스닥, 다우지수까지 뭐 3대 지수 모두 네, 또 살펴드렸네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시황적인 부분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황적인 부분을 오늘 뭐 잠시 후에 있을 PMI 지표 이후에도 또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제 옆에 계신 링컨 마스터님은 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강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망을 들어주신 그 차트상의 이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네네. 계속 상방이 들어왔는데 고가 지점이에요. 아. 최고가 지점에서 고가에 대한 뭐 매매자들의 매수자들의 수익 실현 물량도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거예요. 아, 예, 네.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지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시향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네. 그때 접근 가능하다라고 그 한다면 고가를 돌파를 하는 시점이 네.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캔들을 잘 봐야 확인을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고 강하게 돌파해주는 시점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한 매수요? 7,300 정도? 네네. 7,300개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네. 저희 뭐 회원님들은 예전에 제가 6,500에 나스닥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7,000에 합의를 봤는데 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S&P가 다우지수 비교해서는 좀 상승세에서 좀 견조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마켓 트레이너들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 미국 지수 중에 대장주는 S&P 500인데 네.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지금 S&P 500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우지수는 계속적으로 뭐 앞서서 절제 마스터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스닥과 S&P는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매수적인 관점 보실 때에는 나스닥은 7,300선 돌파 이후에 그때 매수로 가담하셔도 늦지 않다. 확인하고 좀 매수 쪽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뭐 이전부터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6,000선 부근에서도 이미 네네. 매수 쪽으로 가셨다라는 네네. 복귀 내용까지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두 분의 마스터님이 시황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아주 탄탄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영 캐스터 뭐 추가적으로 지수에 대한 의견 있을까요? 네, 먼저 오늘 이제 S&P 지수 좀 관련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오펙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위협의 잔재 속에서 증시는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지난주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표현을 하면서 이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오펙 회의 결과에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이 증산 여부와 또 증산량은 초미의 관심이다. 물론 이제 증산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마켓워치 소식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켓워치에도 역시 그 전망치에 관한 의견은 이제 같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지금 위험 속에서 이 위협이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황세의 미국 경기에도 결국 이러한 트럼프의 강경책은 결국은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스트들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지금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또 무역 전쟁의 위험이 물론 지금 현재 요즘 최고 이슈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인 골드 구매율이 반드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이렇게 무역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큰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보도까지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오펙 회의 때문에 이 오일 관련된 소식들에 좀 더 초미의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식들 나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신 쪽의 지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외신 쪽에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두 분의 마스터님이 일단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일단 링컨 마스터님은 이제 나스닥이 좀 끌고 가는 형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절제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우 혼자 좀 따로 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우 혼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다우지수가 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다우지수에서 이런 기업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는 페이스북 랠리 주가가 있었듯이 그다음에 어제는 또 아마존 이베이 또 대법원에서 지금 미 대법원에서 발표한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중간중간에 짧은 이슈들이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링컨 마스터님처럼 나스닥이 S&P를 견인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으시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가서 같은 팀이지만 동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S&P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나스닥을 견인하는 것이 맞지만 그때 트렌드에 맞게 항상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조금 더 즐거운 금요일에 대해 하나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나스닥은 솔직히 좀 상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즐거운 금요일이 되기 위해서 저희 링컨 마스터님께서 진입 네. 포인트 하나 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금일 같은 경우 7276 포인트를 좀 넘어가면 네. 나스닥은 상방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서울경제TV의 5일에 관한 내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68불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나 이런 네.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네. 좀 68불 약간 좀 모자랐네요. 67.93포인트까지 가고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조금 아직 여유 진폭이 남아있지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을 드렸듯이 네. 68불이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금일 68.53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여유분이 있지만 68불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다가 매도의 신호가 좀 비춰지면 오늘 즐거운 금요일을 위해서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일단 다우지수는 포함된 기업의 종류가 또 적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 분께서 다시 한번 주셨어요. 일단 절제마스터님은 7276포인트에 대해서 돌파 시 매수 쪽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과 잠시 후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릴 크루드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68달러를 강하게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매수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68.53달러까지의 가능성까지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까지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유로FX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떨어진 이후에
전일장과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합니다. 그러면서 1.17달러가 오랜만에 또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마술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 절대 마술님이 앞서서 달러 인덱스를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살짝 힌트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링컨 마술님도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전혀 사전에 이야기 안 하실 거잖아요. 팀이다 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는데요. 유로FX도 역시나 절자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96까지 보셨어요. 네. 네. 이제 유로존의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먼저 22에 관한 회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 수요일에 목요일 날 있었죠. 네. 근데 이 22 총재, 드라기 총재의 성향이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22에서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에 관해서 과연 유로 FX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분기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발표가 났듯이 유로존에 관해서는 지금 다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하방 추세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한 지금 16포인트죠. 어제까지는 또 거기를 뚫는 하방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과연 반등을 왜 했는지 이거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하고 달러가 강한 상승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왜 지금 유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있었던 지표 발표에 대해서 지금 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 경기가 호황이지만 그래서 이 데일리 트레이더들은 그때 시황에 맞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모든 상품이나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세를 매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강한 상승세가 있으면 눌림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조금 눌림을 가져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다른 통화 상품, 유로, 파운드, 또 골드까지도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상승의 원동력이 금일 시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유로 내지는 또 시가 싸움을 하고 있는 골드까지도 그 상승이 시가를 넘어간다면 매수세가 굉장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월요일은 또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매수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앞서서 달러 인덱스가 일단 93.2까지 눌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96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눌린 그 시기 때 지금 상승을 좀 보시는 거와 좀 연결져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 눌린 구간에서 지금 좀 상승의 매매 기법을 좀 접근해서 베팅을 해보시는 게 데일리 트레이더를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반대되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면 아무래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상승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워낙 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다른 상품들 적용하실 분들도 이렇게 쉽게 적용이 되면서 각 상품별로 전략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링컨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상승 쪽으로 보신다면 궁금하신 점이 지금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포인트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있을까요, 마스터님? 지금 유로는 지금 시장적으로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봉상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쌍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데이 트레이닝으로 봐서도 파동이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면서 그 뒤에 추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는 조금 상승 랠리가 조금 오랫동안 갈 소지가 있고 지금 유로 포인트를 달라고 하시면 이거 안 나오는데 유로 FX를 지금 유로 FX가 지금 바닥권에서 있다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좀 매수 쪽으로 잠깐 또 잡을 만한 포인트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손절 라인은 1.1728. 228이요? 228까지 무너지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도 매수가
유효합니까? 가능하리라. 예,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로 1.1737 0달러인데 지금 가담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좀 상승을 보면서 매매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네.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포인트가 조금 롱 추세가 조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롱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1.19000 1.19 000 꽤 높은 네. 가격을 네, 보시는데요. 상승 랠리가 네. 여기가 박스권을 돌파하면 꽤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곡점인가 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까지도 지금 매수를 잡으신다면은 목표가를 좀 꽤 높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간적인 부분은 어떻게 기간은 생각할까요? 네.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네네. 상승으로 갈 것 같은데요. 계속 뭐 한 그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되면 일단 절제 마스터님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 한 3일 정도? 네, 한 3일 정도? 네네. 네. 네네. 3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시황적인 측면 좀 잡아주시고 거기에 가격대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정말 집중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FX 오늘장의 자리가 마스터님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1.17370 0달러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로 가담하신다면은 좀 높은 가격대까지의 매수 목표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1.19000달러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 손절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또 정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7228달러 선을 손절 라인 잡고 매수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이 된다면 조금 더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손절이 된다면 조금 더 밑에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포인트를 손절 라인이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AS까지 추가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손절 처리한 이후에 다시 또 다리를 보면 된다라는 아주 든든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가격대 설정 다시 한번 저희가 상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 또는 문자나 전화로 다시 한번 좀 접수해 주시면은 방송 시간 내 두 분의 마스터님이 아주 든든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에 유로FX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유로FX 관련된 소식은요. 물론 유로가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에도 아무래도 좀 위험 자산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좀 더 베팅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소폭의 좀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 상승을 하더라도 좀 혼조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이제 일단은 CNBC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로 상방의 좀 원인으로는요. 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 프랑스 경제 지표 호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독일의 경우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비치 PMI 데이터를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지금 발언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수개월간 잠재돼 있던 무역 분쟁의 위험이 이제는 주요 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런던 크레디트 에그리콜의 지금 또 역시나 전망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이탈리아와 또 독일 문제 등으로 이렇게 유로 매도를 사실 권유를 해왔지만 이제는 유로 보유를 이제 고객들에게 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무역 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과 또 여러 시장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다들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복 관세나 이런 공격적인 무역 조치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결국 이제 세금 감면으로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경기 호황세도 결국은 짓누를 것이다라는 역시나 경고의 전문가들 진단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나 마켓워치에서도 비슷한 소식들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소식 하나 추가로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이죠. 에어버스가 네, 그 시장과 또 관세 동맹에 대해서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을 하될 경우에 영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 전환 협정 없이 내년에 EU를 3월이죠. 떠날 경우에 심각한 혼란과 영국 내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에어버스는 지금 이 시나리오는 에어버스가 영국에 대한 투자와 또 영국에서의 오랜 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에어버스는요, 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영국의 주요 생산 시설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25개 지역에서 14,000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고 또 4,000여 개 협력업체 고용된 인원은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영국에서 만약에 철수할 경우에 영국의 경제에 심각한 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영국은요, 내년 3월 29일로 EU를 탈퇴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지금 2년 동안이나 벌써 지난 상황이지만 이 EU와의 협상에서 어떤 성과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영국 내에서도 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는 협상 목표 시한은 오는 10월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로 이루어지면 혹시 다른 EU 국가들로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유로를 짓누르지 않을까, 유로의 가격에 변동을 끼치지 않을까 많은 이제 시장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 아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런 소식들도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유로 통화적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앞서서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가 오르고 있고요. 파운드도 역시나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 속에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리티시 파운드는 0.39% 상승하면서 현재 1.334의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통화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절제 마스터님, 일단 유로도 오늘장 오르고 있고요. 파운드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혹시 파운드에 대한 그 마스터님의 기조라고나 할까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BOE, 영국 영란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당연히 동기를 이루어졌고요. 단지 이 찬성과 중립 의견에 관해서 좀 나누어졌습니다. 이 찬성에 대해서 기존 에는 2명 정도 유지를 했었었는데 어제는 찬성 의견이 3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3명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영국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그 파운드에 강한 상승을 이루었는데요. 어제 그 1300포인트를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외신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협상 결렬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의 시황적인 부분을 좀 접근을 해보자면 파운드의 강한 상승은 찬성에 대한 인원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브렉시트 관련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유로존 국가로 파급될지는 특히 이탈리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접근을 항상 할 때에는 데일리 트레이더들은 이런 각종의 시황을 좀 신경 쓰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좀 하시고 그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 통해서 접근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조의 분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이고 차트의 모양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어제장에서 오늘장도 지금 파운드가 오르고 있습니다. 링컨 마스터님. 네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매수 포인트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파운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파운드는 네. 저는 이게 차트에 항상 시향과 매매자들의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파운드도 유로랑 같이 이제 상승을 보는데 파운드는 유로처럼 좀 롱포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곧 이제 그래요?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지금 거의 다 맞나요? 유로는 역헤드앤 숄더의 그림인데 네. 조금 여백이 있는 역헤드앤 숄더거든요. 네. 이런 차트 기술은 이거는 조금 크게 갈 수가 있지만 파운드는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정석적인
몇 헤드앤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곧 이제 거의 다 와지 않았나. 거의 다 오고 박스권을 좀 형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 쪽으로는 가고는 있지만 일단 스페이스 공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실 만한 가격대는 현재 부근에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FX에 또 비중을 더 주시고 가격대가 더욱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와 파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시로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 시각 10시 40분 지나면서 벌써 오늘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개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을 한 이후 10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자,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의 상승세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S&P가 조금 더 강합니다. 자, 본장에서는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출발했다라는 속보 함께 전달하고요. S&P 500 지수는 2,764.25포인트로 0.46%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초반의 상승세는 좀 지키지 못하네요. 0.10%까지 조금씩 밀리면서 7,236.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다시 한번 볼까요? 유로 FX는 1.1728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0.44%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오늘장 1,270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만 지키는 것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도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69.8달러 선 0.06% 상승세만 지켜가고 있고요. 자, 방금 전 살펴드린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은 67달러 후반대까지 터치는 했습니다만 지지는 되지 못하고 이내 빠지면서 중반대 가격대도 이탈이 됩니다. 67.43달러 선 2.4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 일단 매수 포인트를 두 분께서 주셨는데 일단 조금씩 밀렸어요. 밀렸다면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밀린 이 가격대에서도 다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지금 네. 포인트가 나가기보다는 사실 금요일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장이 네네. 지수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운데 네네.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죠? 네네. 10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관망을 조금 해야 될 더. 것 같습니다. 나스닥 네. 같이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또 개장을 한 지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종목 특성에 따라서 지켜봐야 하는 가격대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혼조세로 본장에서는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절제마스터님. 네. 지금 뭐 금요일장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개장 지금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링컨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금요일장에 관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더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왜냐하면 또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주말 동안 어떤 정치적 변화나 지정학적 우려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네. 자, 데일리 트레이더에게 좀 시황적인 부분과 차트를 좀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본장에 개장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요즘 네. 뭐 해당 상품마다 트렌드가 있고 시간대별로 변동성 추이가 틀리지만 특히 지수는 무역 전쟁 우려가 지금 발발하고부터는 본장 개장 후에 흐름이 정해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본장 개장을 막 하고 나서는 좀 피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날의 시가를 좀 측정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76포인트가 좀 넘어가면 매수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네. 그 7276포인트가 맥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276포인트를 좀 넘어가면 오늘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네. 지금 7276포인트를 아예 도달하지도 못했죠.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하방세가 이어지는데 과연 시가 밑으로 얼마만큼 좀 진행될지 시간을 좀 지켜보시고요. 한 흐름은 한 20여 분 정도 지켜본 다음에 네. 오늘의 대추세가 매도로 이어진다면 눌림을 이용한 구간에서 매도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오늘 링컨 마스터님께서 포인트를 좀 주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뭐 포인트를 좀 드린다면 즐거운 금요일을 위해서 저는 7240에 왔을 때 네. 매도 접근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추세가 매도요. 매도로 이어진다면 그런데 항상 데일리 트레이더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시가 근처라든지 네.
그날의 저항선 근처에서는 항상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단지 좀 더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오늘 나스닥이 매도로 좀 진행되게 된다면 네. 7186 라인까지는 좀 하방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186이요. 72를 아예 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7686까지 하방 포인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흐름을 항상 지켜보시고 오늘 과연 매도 추세인지 오늘의 추세가 매수 추세인지를 먼저 좀 확인하시고 네. 여유를 갖고 좀 임하시는 게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하자마자 사실 지수 나스닥 최근에 지수들 네. 많이 거래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말 중요한 팁을 이렇게 첫 시간에 모두 또 방출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네. 나스닥을 보다 보면 네. 나스닥이 혼조세가 맞아요. 아, 혼조세가 그래요? 맞는데 지금 오늘 대추세를 매도 지금 둘 다 못 잡겠는데 네. 지금 나오는 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하락 파동은 네. 매도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아까 7240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기에는 7245. 7245. 7245에서 매도 포지션을 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스닥 개장 이후에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입니다.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는 좀 추세를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매수 쪽으로 보시려면 7,276포인트 그리고 매도는 7,240포인트. 링컨 마스터님은 7,245. 같은 라인 지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하시면서 매도와 매수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개장한 지 지금 16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개장 소식은 박나영 캐스터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죠? 네. 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6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 이슈는요, 사실 이제 30분에 바로 이제 속보가 떴지만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시간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3분 전 소식입니다. 네, 다우 지수가 지금 150포인트 이제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하려 애쓰면서 계속해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요일장에 대한 설명 들어와 있습니다. 다우존스 150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쉐보론과 엑슨모빌이 가장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우존스는요, 지난 8일 동안 지금 하락세를 좀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S&P도 0.4%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주 그리고 산업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지금 현재 소폭의 지금 약간의 미끄러짐이 보이면서 보합권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 관세 조치로 인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반복해서 들어와 있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회담을 할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회담 재개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 역시나 마지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오펙 회의에 관련된 소식 역시 들어와 있는데요. 로이터는 이제 100만 배럴이 가장 유력한 증산량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애널리스트들은 60에서 80만 배럴 정도가 오펙 멤버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지금 역시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2부에 크루드 오일 이슈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역시나 지금 이제 원유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 지금 지수가 2.9%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오늘 오펙 회의의 결과가 오일의 지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오늘 개장 소식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6월 제조업 PMI가 54.6으로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인 65.5보다는 하회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지표 발표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